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 어설픈 자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흐름들의 움직임들도 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2%대 약세로 거래 마감, 반도체 섹터도 오후장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진짜 올해는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주목받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오늘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홍프로님의 먼저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이제 성장기가 본격적으로 돌입된다라는 성장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리포트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이 훈풍을 타고 주가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10월 31일 자도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2차적인 목표가 보시면 벌써 17,000원이 달성됐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고가 부근까지 터치했습니다. 과연 3차적인 측면 그리고 4차적인 목표가까지 볼 수 있는 건지 팅크웨어에 대한 종목 리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시죠. 야, 이렇게 종목들은 잘 가네요. 시장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해도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제 종목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꼭 남겨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종목의 이름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과 궁금했던 점들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촘촘하게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접수, 유튜브 접수 모두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전문가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들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은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황금 파워 수급기 받아보시고요.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도 한번 선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은 문자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가서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했던 모든 분들 여기에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탈피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뒤에 저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해결사 소개시켜드립니다. 매도의 신입니다. 홍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홍 프로님 오늘 시장은 좀 말할 것도 얘기할 것도 볼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먼저 전해주신다면요? 지수 부담 종목별 장세. 부담이 참 많았죠. 자,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어제 제가 노란톡에서 네. 저녁 8시경에 삼성전자 차트를 올렸습니다. 어차피 증거 자료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밑에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 30분의 흐름에서 계속 그 개파락이 나온 자리가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네. 거기 속에는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4,000원 밑에를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남긴 글은 어설픈 자리에선 접근 금지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아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나 보고서를 본 거에 따르면 4분기까지 좀 반도체 그 메모리 쪽을 좀 강제적으로 좀 내보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쳤고 미쳤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가격 지지권을 다시 한번 내일 오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시장을 보실 때 꼭 삼성전자의 지수로 항상 살펴보시고 차트도 보시는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좀 얘기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은 뭐 코스피는 상승 출발,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 출회가 됐고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 또한 아침에 고점 이후에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도가 강해지면서 약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이상 상승 출발을 했지만 반도체 섹터가 오전하고 다르게 오후에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6% 하락한 2,561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 상승한 88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아시아 3대 징수는 좀 엇갈렸는데요. 일본 증시는 상승, 그리고 상해도 상승, 항생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일단 기록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미국 증시의 기술주 상승세가 힘입어서 도쿄 증시에도 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매수세가 폭넓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큰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헝다그룹 중국 같은 경우는 지원책 기대감으로 오전에는 좀 약했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좀 겹쳐집니다. 증축그룹 파산으로 부동산 침체 문제 상황하고 주식시장하고 지금 동반 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약세인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더 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부진하고 뭐 글로벌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90% 이상 빠져나간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중국 정부의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총통 선거가 D-4일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시장 아시아 증시 중에 중국하고 대만 시장 상해 쪽하고 항생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0.3원 내린 1,310원 70점 마감했고요. 시간에는 지금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항생 증시, 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과 지수들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또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제 종목 뭐 주도주라고 해서 샀는데 계속 밀려요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단타 장세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다가 저 많이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지금 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파워 수급기도 얘기를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번에 황금파워 수급기에서 수익률이 좀 좋았던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12월 달에 말쯤, 그러니까 18일하고 20일 날 나온 종목을 오늘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트리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사실 저는 오.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그림과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황금파워 수급기는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을 저희가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검색기에 나온 부분은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이 5일 이상, 5일 기간 중에 4일, 그리고 7일 기간 중에 5일 정도 이상을 매수해야 검색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 18일하고 20일 날 검색된 종목인데요. 18일 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 저가에 있었고 좀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12월 18일 날 검색기에 추출이 됐고요.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하락 없이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소폭 우상향 하다가 갑자기 지금 1월 초 들어서 좀 강세가 나오면서 최대 13%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보시게 되면 12월 18일 전부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양쪽 다 5일 중에 4일 이상을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은 매도는 줄었고 기관이 6일 연속 이상 매수하면서 좀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저희가 추적하는 시스템이니까 지수 영향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종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연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12월 20일 날 검색이 되고 나서 거의 24%까지 올라갔는데 연초 2일자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기관이 거의 6영업일 중에 5일 이상 매수했고 외국인은 사실 매도가 많았다가 중간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5영업일, 6영업일 동안 기관이 하루 빼곤 계속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서 2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금파워 수급기에 나오는 종목은 대형주가 주축이긴 한데 중간에 이제 약간 중대형주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추적을 하시면서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거나 그러면 좀 보시면 되고요. 고가에 있는 거는 고가 돌파가 안 되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보통 막 무너지는 종목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저희가 추세를 따라가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시스템이고 매일 종목이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최근 1월 초부터는 그렇게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좀 종목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적된 수급 바탕의 추세 수익 극대화 전략 좀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3%대, 셀트리온도 여기 또 딱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또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그냥 파워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보이는 또 QR코드 제가 손으로 손짓하는 이곳에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능 실행시키셔서 바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누르시고 2580 누른 뒤에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투자 공략주의 흐름들 궁금하실 텐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홍프로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방송에서 팅크웨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우상의 곡선 예쁘게 그려왔죠.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보시면 17,000원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27.9%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팅크웨어 얼마나 더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블랙박스의 또 성장기로 인해서 팅크웨어가 부각받네요. 2차적인 목표가 17,000원 달성, 27.9%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차트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눌렸을 때 좀 들어가고 싶은데 늦은 걸까요?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시죠? 지금 3차 목표가가 18,500원인데 사실 네. 오늘 거의 올라갔다가 18,000원까지 장중에 고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사실 2만 원입니다. 방송 특성상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올리는 건데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 솔직히 낮은 편인데 이제 이사 시즌이 되면 로봇 청소기, 로보락이 또 이제 다시 판매가 될 네, 거고 그리고 그렇죠. 포티투닷이라고 일단 그 현대차에서 하는 다른 뭐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향후에 이제 또 협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는 거의 뭐 선두주자고 해서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상 일단 3차 목표가가 18,500원인데요. 아직은 흐름이 뭐 꺾이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일단 전고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난 고점보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지금 18,500원 설정해드린 가격대까지 일단은 한번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흐름이 뭐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더디게 움직이긴 해도 뭐 큰 흐름의 이상은 없고요. 혹시라도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2만 원까지 최대 목표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흐름상은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시장 대비 좀 탄탄합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면 이쁘게 올릴 텐데 아직 거래량이 솟구치는 부분은 아니라서 만약에 17,000원 밑으로 조정을 주게 되면 지금 20선 근처인 16,6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속 가지라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그 자리로 온다면 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18,500원 3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목표가 18,500원이었고요. 아까 또 살짝 2만 원까지도 좀 보고 있어야 하시니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리뷰 도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시 뒤에 저희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그리고 너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보니까 뭐 갈비님도 오셨고 바스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킴님께서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너튜브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 궁금증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유튜브로 사연 보내주신 SKAKS님 인성정보도 신청해 주셨고 우리 스마일님도 드림시큐리티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빨리빨리 보내주실수록 사실 채택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문자 사연부터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1090번님의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요. 흥구석유 지금 매수가가 8,600원의 비중 20%다. 저도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오늘 17%의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뭐 더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급등세 내일도 연출될까요? 일단 뭐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해지성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중동 불안하면 오르는 종목이 흥구석유, 이제 한국석유 그렇게 뭐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동량 문제 때문에 그 홍해를 못 지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대한해운이나 근데 상당히 거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초가에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서 네. 유가 연관도 있고 뭐 이제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오르면 이제 11,000원대 돌파하면 12,000원대까지 갈 거로 보긴 하는데 이제 워낙에 급등락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좀 좌지우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회사 가치나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유가하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동 쪽이 불안하면 유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차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워낙 수익률이 괜찮은 부분이시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고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치가 저항대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이상 부분이 저항대인데 일단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12,000원까지 일단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그리고 손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분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10,000원대가 이탈하면 종목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이탈하면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차익관점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급등락이 심하고 시간에도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 나왔다가 상승한 거라서 12,000원대가 넘어가면 14,000원대까지 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12,000원대 가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나머지로 상단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은 나머지 잔량으로 트레이딩하자. 12,000원대 나오면 그때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11,000원 이상 부분은 저항대니까 손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28번님 사연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에어부산 매수가는 4,120원, 비중은 15%인데요. 손실이 너무 커서요.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은 걸까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의 7%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평단가가 좀 높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평단가까지는 올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야 하나요? 이럴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좀 쏠리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에서 가장 추천 안 하는 게 항공주 쪽이긴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가에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쪽의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일단은 뭐 검색기에는 사실 대한항공이 자주 뜨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거의 에어부산이나 이제 뭐 항공주도 실적을 보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망가진 게 여행하고 항공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물 쪽으로 뭐 잘 됐다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문제는 유가에 너무 예민하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안 좋은 게 리스를 비행기를 자기 돈 주고 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네.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거의 아마 항공주는 실적주나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 같으면 좀 회복기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조금은 날 수는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워낙에 좋은 얘기 안전운행 성과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어찌 보면 에어부산이 대주주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분리 매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혹시 에어부산을 매각하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4,100원대면 상당히 높습니다. 위치상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M&A 얘기 나온 이후로 1년 동안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3,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반등은 추가로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로 가게 되면 일단은 절반 이상 매도하고 나머지 갖고 최대 4,4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의 계열사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적으로 보시더라도 인재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빚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각 뉴스로 뭐 급등하게 되면 최고 고점인 지금 4,500원대 이상을 보지만 아직은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계속 아시아나 얘기가 돌긴 하고 있지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종목 자체가 등락만 하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3,000원 초반권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배열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면 꼭 매수가 전후에선 비중 절반이나 70% 해결하시고 나머지 갖고 고점 보시고요. 혹시라도 M&A나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3,000원 초반권 이탈되지 않는지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0번님과 428번님께 저희가 당첨 확인 문자 요청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고고 황금파워수급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좀 보셨겠지만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더불어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보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이 두 종목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1월 달에 어떤 종목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좀 되시나요? 지금은 근데 대형주가 사실 대한항공도 나왔고 제가 한국항공우주는 2주 전에 아마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녹화를 네.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는 사실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압축된 종목을 보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2023년을 대비하는 검색기를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그걸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N자형이나 뭐 그런 파동 검색기 종목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위지옥 스튜디오가 나와서 사실 오늘 12%까지 올라간 경우는 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갭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생기면 보통 대형주들이 떨어질 때 좀 낙폭을 축소하려면 갭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8시 이후에 분명히 차트를 올려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다시 또 60%대로 또 바뀌었습니다. 90%대까지 금리 인하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기다리실 거면 삼성전자를 74,000원 밑으로 좀 기다려보자. 사실 누구도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에 거기서 지지받으면 또 다시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색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여러분께서 관심주로 등록해놓고 계속 누적해서 추적을 해야지 종목이 30개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다 매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날 종목이 몇 종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노력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검색기를 들였다고 해서 그 부분이 수익이 계속 난다면요. 누가 이 부분 큰 돈으로 하겠죠. 대신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수급으로 완전히 본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검색기고 제가 사실 이 검색기는 좀 공을 들였던 검색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추적 관찰하시면서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뭐 한 주, 2주 연습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모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을 좀 본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위직 스튜디오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흐름들로 어떤 종목이 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샵 3772번으로 파워 2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티븐 킴님의 사연입니다. PI 첨단 소재 들고 계시네요. 지금 44,850원, 7% 비중이에요. 반등을 시도하고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추매를 좀 해본 게 나을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셔서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29,900원에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평단가가 좀 높네요. 전문가님, 반등을 시도하고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는 건지 이거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에 일단 매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실적 영향 워낙에 PI 필름 관련해서 한동안 워낙에 이슈를 받았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었고 뭐 폴더블이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회사가 매각이 된 이후에 주가가 빠졌고 매각됐을 때 그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실적을 먼저 이 종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안 좋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대 이상 그렇게 따지면 지금 PER이 거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2023년도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저는 일단 반등은 나올 거로 보는데
내년이 예상치는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업종 특성도 있긴 한데 사실 워낙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천억대 이상이면 아무래도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5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더라도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던 부분 때문에 악영향을 끼친 건데 저는 추가는 1분기 실적을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44,000원대면 지금 고점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 구간입니다. 44,800원이면 지금 거의 뭐 상당 구간이라서 아직은 완전히 돌아나가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1차로 반등했다가 240선 붙이면서 옆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시원하게 나온다면 저는 괜찮게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 부분도 약간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32,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장대항공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중간 자리 정도가 지금 대략 37,000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바로 갈 거라는 생각은 좀 기다리시는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슈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급등하거나 그럴 실적도 안 되고 이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32,500원이 넘어가면 1차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4만 원 구간을 보는데 실적이 만약에 1분기 때 턴이 된다면 최종 목표가는 시청자님 매수가인 44,000원대를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28,500원이 이탈하면 아무래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면 2024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좀 32,500원 넘어가면 상승 추세 가능성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1차는 37,000원, 최종 목표가 44,000원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119 저희 방송 이후에 또 방영되고 있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급등매매 전문가님의 초급등주 10일 패턴이 방영될 예정인데요. 급등주에도 안전한 매매급소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 잡고 들어가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종목 이름,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했던 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너튜브 이데일리 TV에 여러분들도 종목 사연을 쭉쭉 올려주고 계신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또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마찬가지로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0712번님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1,800원에 비중 한 10% 정도, 전망이랑 목표가가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안 볼 수가 없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쭉쭉 횡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39,750원 종가 형성했는데 평단가보다는 지금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기고 있으니까요, 박스권으로. 시원한 뭔가 모멘텀은 없을까요? 거래량 들어올 만한? 롯데 에너지 그 머티리얼즈가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M&A 한 이유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쪽 동박 쪽이나 이쪽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공장 증설입니다. 제가 일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마 매각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장 증설이 한계치에 오지 않았을까. 뭐 일지금그룹도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롯데만큼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롯데 에너지 쪽에 매각하면서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이제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리튬이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도 어차피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자꾸 내려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환경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리튬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은 반등은 아직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향후에 계속 전기차로 발전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롯데에너지 이쪽도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A 끝나고 나서 아마 시설 투자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로 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지는 않은데 저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안정돼 보이진 않습니다. 역배열 상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배열 상태 종목은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 시간을 상당히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21선 상승 방향에서 시청자님 매수가인 42,000원이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일단 120선 상황이고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전망이 완전히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 실적도 좀 감소했습니다. 올해 좀 분명히 반등할 거로 보고 혹시라도 뭐 공장 증설이 추가로 나온다면 분명히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추세로 시간 두고 보시는 목표가는 최대 5만 원대. 그리고 하단에 38,5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평 배열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수급도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연기금하고 지금 투신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 두셔야 돼서 42,000원 종가로 돌파하면 단기는 45,000원 그리고 추세 목표가는 5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세 목표가 5만 원까지 공장 증설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45,000원 좀 올라오는지 그리고 38,500원 이탈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문자 사연도 볼게요. 6508번님의 MDS 테크 16,800원의 비중 25%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요. 목표가 손절가 라인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셔서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3거래 연속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1,900원 이제 2,000원대도 돌파했거든요. 전문가님. 목표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멤디스 테크가 아마 1,680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일단 2,000원이면 단기 목표가는 간 것 같습니다. 역별 상태에서 올라갔고 일단 회사는 옛날에 한컴 MDS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 거고 그리고 예전 뭐 중간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이 AI하고 IoT하고 빅데이터 쪽에 연관이 있고 그 예전에 잠깐 뉴스로 나온 거는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아바타 2의 VFX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68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자리면 현재 구간에서 수익권으로 인식이 되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2,100원대까지 가능은 합니다. 위치상은 종목이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워낙 지금 내려온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로 역배열에서 오늘 급등한 부분은 2,000원이 사실 무조건 저항이 되는 부분이 맞고요. 여기서 바로 뭐 급등해서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680원이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 구간인데 상당히 저가에서 매수하신 거고 아무래도 AI나 지금 IoT 관련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240선 최종 목표가 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그 위에 상단이 최종 목표가는 2,200원대를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1,8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부분이고 최근 좀 약간 AI랑 IoT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하단에 1,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 2,000원, 2,2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원 이탈되는지 체크하시고 2,000원 그 이상으로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저희 선물 드릴게요. 0712번님, 6508번님 커피 교환권 한 달 이내로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황금파워 수급기 아까도 좀 얘기는 해주셨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면서 종목들이 좀 발굴됩니다. 워낙 전문가님도 사실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진짜 여기에 많이 쏟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원래는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쓰던 건데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업데이트를 몇 번 하면서 지금 이번에 내보낸 건데 사실
조금만 공부가 되고 이제 계속 누적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으로 저희가 수급을 좀 추적하면서 수익을 좀 추세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만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5일 가까이 매수했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18일하고 20일 날 추출됐던 종목인데요. 18일 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상당히 위치도 괜찮은 자리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검색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뭐 일주일 동안 조금씩 오르다가 마지막에 급등하면서 13% 이상의 시세가 났고요. 보시더라도 양쪽 기관하고 외국인이 4일, 5일 중에 4일 이상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은 매도가 줄고 기관은 6영업일 이상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20일 날 나왔던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저는 살짝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한동안 이슈가 이제 제약하고 합병하고 헬스케어 쪽하고 계속 얘기가 합병 이슈였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보시면 옆으로 한 일주일 정도 움직이다가 연초에 그냥 급등하면서 24%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 또한 보시게 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는 많았지만 기관이 그 물량 이상을 받으면서 거의 5일 이상을 매수했고 그 이후에도 하루 빼놓고는 매수를 연속으로 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기관 외국인의 연속 매수를 하는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검색기는 좀 추세로 여러분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보시면서 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극대화 전략입니다.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가서 시장 뭐 기사들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면 지금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580 누르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봐야겠죠. SKAKS님의 인성정보 볼까요? 3,685원에 10%. 전만 궁금하고요. 손절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K닥 런칭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뭐 지지부진. 어떻게 봐야 될지요? 손절하나요? 전망을 좀 볼까요? 인성정보가 지금 뭐 회사로 말씀드리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원격 진료에 관련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리고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한 1개월 전에 한번 시세를 4,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에 내려왔는데 저는 왜냐하면 의료 쪽하고 의사들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합의가 아직 완벽화가 안 됐으면 재료는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만한 자리긴 한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금 추격하시다가 아마 매도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좀 매수가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 자리상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재료가 살아있어서 위로 일단은 3,5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은 아직은 완전히 시세를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4,000원에서 4,100원대를 일단은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원격 의료는 어찌됐든 향후에 계속 도서상관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향후에 점차 확대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도 계속 거부하기에는 아무래도 과학 발전이나 아니면 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 의료 서비스 지원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뭔가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진행을 할 거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급등하면 3,500원 돌파 시 4,000원에서 4,100원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4,5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테마가 강세가 부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3,0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3,000원 이탈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테마주 성격이고 매출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테마의 뉴스를 좀 집중해서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4,000원, 4,100원 목표가 그리고 테마 부분 뉴스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119 저희 종목 고민 해결해 봤고요. 이후에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등주에도 안전한 매매 급소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홍프로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사실 1차 전지 관련주인데 예전에 추천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2차 전지로 뭔가 바뀌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목은 사실 저가에 좀 있는 종목인데 비츠로셀이고요. 리튬 1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회사를 빼고는 거의 세계 3위 회사고요. 현재 2020년 이상의 업력입니다. 그래서 리튬 1차 전지만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 91년 이후로 양산에서 현재까지 양산 설비 자체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스타트업 회사인 메이크센스라는 회사에 추가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차 전지니까 2차 전지하고 연관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가주로 리튬 황 관련 전지용 표면 처리 리튬 포일 응급 개발을 작년에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황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차세대 배터리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좀 많이 제가 예전에 알려드리고 나서 아마 종목 상담 119에서 20% 이상을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 다시 조정을 받고 오늘 1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7,000원까지 여러분께서 일단은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사실 그렇게 부담은 없는 자리긴 한데 아직 정배열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9,400원대 그러니까 떨어진 자리 언덕 구간으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하는 종목, 매출만 좀 더 많이 발전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락했을 때는 15,4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1차 전지로 하냐면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좀 변하는 회사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년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전지 재료가 붙으면 또 그때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메트로셀이고요. 오늘도 매수가는 1월 10일 시가 이하 그리고 17,000원, 목표가로는 19,400원, 손절 라인 15,4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의 흐름들이 참 지지부진하다 보니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주에 일단 11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겠죠. 그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2월께 나옵니다. 그리고 CPI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3.3으로 예상은 나왔는데 일단 전월보다는 살짝 높다고 하고 뭐 그 부분은 나와봐야 아니까. 그리고 네. 그날이 또 하필이면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일 날은 PPI 또 미국에서 발표에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지표 발표가 많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 양호 기업은 상당히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난 온라인 무방에서 얘기했던 CCTV 관련주는 거의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시장이 지금 대형주가 재미없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르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종목들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고르지 않다는 얘기라서 조금은 쉬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안정될 때 종목을 찾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가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조금 들어온 부분이라서 2, 3일 정도는 시장을 좀 우선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관망 속에서 흐름을 좀 파악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 또 미국의 12월 CPI 발표 그리고 한국의 또 옵션 만기일 이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참 다양한 또 지표 발표들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